이 작품을 제가 소설을 읽지는 못했는데 작품 보고 나서 소설을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읽으면 정말 확 몰입해서 읽을만 하겠더라고요. 예,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이야기가 굉장히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그 캐릭터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인원도 많고, 굉장히 다채롭다 그러나?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줄거리상으로는 그걸 다 버리기가 어려우셨는지, 모든 캐릭터를 다 살려서 진짜 하나하나 다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김한솔 작가님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캐릭터를 하나하나 버리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이야기가 굉장히 뭐 이렇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금방 끝나고 이런 게 아니라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그 다른 이야기가 있고, 그 다른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뭐 이런 과정들이 계속 있는데, 사실 그래서 일막을 보면서는 아, 이걸 도대체 어떻게, 어디까지 이게 이야기가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는데, 결국에는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만큼 소설이 좀 탄탄한 부분이 있었고, 결국에는 그게 인간이라는 존재와, 그러니까 삶이 유한한 존재와 그 로봇이라는 인간이 아닌 존재가 인간을 바라보는 그 시각,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철학적인 그 책에 나오는 멋진 언어들을 구술로 풀어주다 보니까 그 가운데에서 계속 생각을 하게 만들면서 그게 점점 모아져서 나중에는 그게 어떤 큰 힘이 되기는 하더라고요. 줄거리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2035년 한국의 이야기예요. 이 작품은 미래를 다루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의상도 약간 미래지향적이고 무대에 LED 패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도 일반적인 뭐 이런 패널이 아니라 약간 디자인이 좀 되어 있는 그런 패널들이 나와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렇게 좀 약간 모던한 그런 느낌들을 좀 강조한 것 같고요. 로봇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2035년이다 보니까 지금은 사람이 타겠지만 경마를 하기 위한 휴머노이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로봇가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 로봇은 그냥 말 등에 타서 말을 타고 그냥 말만 움직이면 되는, 말이 등에 누가 있으면 움직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리듬을 타주고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니까 그것만 하게 되어 있는 로봇들이었던 거죠. 근데 그중에서 C27이라는 로봇가 있는데 연구원이 실수를 해서 그 로봇의 뇌에 학습용 휴머노이드 칩을 집어넣게 된 거예요. 러닝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친구가 그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완벽하게 똑같이 되진 않는데 한 1000개의 단어를 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실수가 그렇게 벌어진 걸 모르고 어쨌든 기술을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경마장에 가게 되고 거기서 투데이라는 말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이 뭐 약간 나이가 있는 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등에 타서 말을 그냥 단순하게 타면 되는데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인간처럼. 그래서 이 친구가 말을 타면서 약간 철학을 느끼고 그 말을 달릴 때 자기가 타고 있는 투데이라는 말이 행복하지 않다. 얘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이런 거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닌데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범주까지 얘가 느끼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 그 투데이라는 말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멈추기 위해서 말에서 자기가 스스로 떨어지는 과정을 거쳐요. 그래서 로버트가 망가져서 하반신이 없어요. 망가져가지고 잘린 거예요. 그런데 이 뇌나 뭐 이런 건 또 다 돌아가다 보니까 말은 또 엄청 잘해요, 로버트가. 그래서 이거를 하반신이 부서진 로버트를 이제 폐기 처분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대부분 이러면 이런 정도가 된 다음에 이제 뭐 그냥 드라마가 말에서 떨어지는 이 C27의 모습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이 다음에 또 이제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로버트를 누군가가 가지고 가서 로봇을 이제 고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로봇을 고치는 그 아이가 이제 막 졸업을 해서 이제 막 취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학생인데 고등학교 졸업생이에요. 그런데
로봇을 굉장히 잘 만지는 어떤 여학생이었던 거죠. 재주는 많은데 회사에 입사를 못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여기 이 친구가 언니가 있어요. 근데 그 언니가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를 가진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름을 얘기를 하자면은 연재라는 친구가 주인공이었고 아주 그 기계를 잘 만지고 로봇을 잘 만지는 그런 친구인데 이 친구의 언니를 이제 휠체어를 밀어주다가 이 하반신이 없는 로봇을 발견을 해서 이거를 온 자기의 용돈을 다 쏟아 부어가지고 경마장에서 얘를 데리고 옵니다. 그래가지고 다리를 이제 고쳐주는 그래서 이름도 콜리라는 브로콜리에서 뒤에 콜리라는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주는 뭐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되죠. 로봇을 다시 고쳐서 어떤 의미가 있겠냐,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전개가 되겠냐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동물들이 요즘에는 자기 일을 다 못하면은 그 아까 투데이라는 말이 이제 더 이상 경주를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안락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 3년밖에 네. 안 됐는데 얘가 아, 무리해서 너무 많이 달려서 그런 거죠. 무리해서 그 관절에 무리가 가서 더 이상 맞아요. 맞아요. 경주마로서 활동할 수 없는 거라고 저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말이 몇 살인지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게 완전히 젊은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도 있는데 얘가 즐겁게 뛰어야 되는데 경주마로 너무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무리하게 경주를 해서 무릎에 문제가 있었던 거고 중요한 거는 얘가 그거를 아픈데 말은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아픈 상태에서 계속 경주를 하다 보니까 걔가 힘들어한다라는 거를 로버트가 느꼈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쓸모가 없어졌으니까 이제 기능을 다 하다 보니까 말이 달리지를 못하니까 걔를 이제 안락사를 시키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연재랑 은혜가 그 안락사가 되어 가고 있는 그 말을 좀 마지막 죽기 전까지 그 안락사를 보류를 시켜서 이 친구가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뮤지컬은 그것을 두 자매가 진행하는 그런 이야기이고요. 사실 줄거리 상으로는 이 갈래가 또 다른 갈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연재랑 은혜의 엄마 아빠 이야기인데요. 그 두 분도 건물이 무너지는 사고가 나서 죽기 직전에 아까 그 로보트에 의해서 구해졌다가 소방관과 로보트가 같이 구한 거죠. 그 소방관이 이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하면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방관이 살려놓고 나서 다시 불을 끄다가 바로 또 죽어버려요. 그래서 보경이라는 그 엄마가 연재랑 은혜를 말하자면 혼자 키우고 있었던 거죠. 재미있는 거는 이게 넥투노멀처럼 그 소방관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보경의 상상 속에 있는 소방관이 등장을 해서 아니 처음에 무대에 이상하게 뭐 평상시에 말하고 그러는데 막 소방관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저 사람 왜 저러지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보경에게만 보이는 남편이었던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경이는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편을 정신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에서 미래로 박차고 나가질 못하고 갇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큼 힘든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말미에 물론 뭐 그게 이제 아까 이야기한 로버트 콜리가 100% 그걸 도와준 건 아니지만 말미에는 결국에는 그 남편을 보내주고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는 혼자 스스로 살아가라고 나를 잊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로보트와 말 기수의 이야기 뭐 이런 걸로 이제 중심을 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들은 얘기로는 저 연극은 보진 않았어요. 아까 우리 식구님 얘기하신 것처럼 이 작품이 연극으로도 있고 근데 그 연극이 이 콜리라는 휴머노이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그렸다고 하면 이 뮤지컬은 보경과 그 소방관 아빠의 정서와 중심과 시각과 그 가족의 이야기라고 보는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인간이 아닌 그 로버트 콜리라는 친구가 인간이 가져야 하는 어떤
이상적인 것들을 오히려 가지면서 우리가 그 로봇과 인간의 차이가 무엇이고 우리 인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나 뭐 이런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내용의 중심이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이제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족 뮤지컬이라든가 인류애라든가 이런 걸 좀 강조하기 위해서였는지 모르겠으나 그 보경과 소방관 남편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이야기 가족들이 아까 이야기한 투데이라는 말을 구해내고 그와 함께 콜리도 다시 다리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이런 역할을 이제 해냄으로 인해서 여기는 이제 가족 중심 이야기를 조금 더 강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연극은 보진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도 이 보경과 소방관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훌쩍훌쩍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여러 갈래가 있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잘 어우러져서 많은 생각을 하게 하던 작품이었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까 이제 투데이라는 말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동물을 이제 안락사시키는 그런 기능을 다하면 안락사시키는 혹은 얼마 전에도 제가 뉴스를 봤는데 수의사가 자기는 멋진 의사가 되고 싶어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의사가 되었는데 가니까 강아지나 뭐 고양이 등을 안락사를 시키는 일이 직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은 동물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자책감이 느껴져서 자살을 했대요. 아이고. 아이고. 그게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자살하게 된 게 이제 동물을 더 이상 우리 죽이지 말고 유기하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로 인터뷰를 몇 개 했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다가 너가 살인자다. 네가 동물을 그렇게 다 죽였다. 이런 댓글을 엄청 달면서 그게 이제 너무 그 상처를 받고 충격을 받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그러다가 인간이나 동물이나 다 똑같다라면서 본인이 그 동물한테 주는 안락사 주사를 본인한테 놓고 죽었대요. 그래서 그 뉴스를 보면서 굉장히 저도 충격을 받았었고, 결국에는 그게 그 의사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동물이 인간보다 말을 또 못하고 지능이 좀 낮고 살아있는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필요한 대로 이용을 하다가 목숨을 함부로 그렇게 없애버리고 사실은 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작품을 보면서도 말들이 경마를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더 이상 그렇게 달리지 못하면 결국에는 죽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가슴이 아팠고 동물의 생명의 존중에 관한 문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인간의 어떤 이게 어디까지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가 동물과 인간의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거기다가 로보트가 또 등장하다 보니까 인간과 동물과 로봇 과연 어떻게 공존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느꼈었고, 그 다음에 그 드라마 안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사고가 나서 건물이 무너지고, 거기서 또 로봇과 사람이 인간을 살려내고, 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또 그 살려낸 사람이 또 우연에 의해서 또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천 개의 파랑이라는 게 투데이라는 말을 타고 콜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이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말을 타고 처음에 말에서 떨어져야겠다라고 그 생각할 때 하늘을 쳐다보거든요. 근데 하늘이 너무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로버트가 해요. 근데 이런 모든 그런 상황들이 그 인간의 삶과 또 존재의식과 그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장애인도 등장을 그 하지만 이렇게 휠체어에 탄 배역도 등장을 하지만 우리가 이런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어우러져 살아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돌아봐야 하는가 그런 것을 좀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